마포구가 2020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6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6월 11일 마포 인재육성 장학재단 장학기금 기탁식이 진행됐습니다. 마포구가 지난 4월부터 공영주차장 1시간 요금 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마포구 보건소의 운영시간이 변경됩니다. 마포구가 제29회 마포구 구민상 후보자를 오는 7월 24일까지 추천받습니다. 정부가 14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마포구가 구청 사내 무인민원 발급기 한 대를 5개 부스로 이전 설치했습니다. 이제 노래방과 클럽처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에 출입하려면 QR코드를 의무적으로 찍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주거비로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해 서울 청년 월세 지원을 시작합니다. 고층 건물 화재 시 생명줄이 되어주는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대확산하는 미국을 향해 자국 방역에나 신경 쓰라며 목소리를 높이던 중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수도 베이징인데요. 코로나19 인민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선언이 무색해졌습니다. 발생 닷새 만에 발생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허베이성과 쓰촨성, 랴오닝성에서도 베이징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환자가 나오고 있어 형세가 엄중하다. 전염력이 우한보다 강하고 빠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신파디 시장은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하루 드나드는 차량이 3만여 대, 유동인구가 5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중국 최대 시장이자 아시아 최대 시장이고 우한 화난 시장의 20배 규모입니다. 연이어 새로운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베이징시 당국은 지난 14일 사이 이 신파디 시장을 다녀간 20만 명을 1차적으로 확인했고 이들에 대한 핵산 검사도 시작했는데요. 중국이 신파디 시장발 코로나19 확산을 반드시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한 주의 주요 소식들과 함께 마포TV 주간 뉴스 시작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마포구가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마포구는 전국 최초로 재난관리 분야 6년 연속 우수구 선정에 쾌거를 이뤘는데요. 매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온 마포구는 안전도시 마포를 유지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2020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2014년 서울시 재난관리 실태 점검 1위, 2015년 재난관리평가 분야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 수상 이래 매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안전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난관리 실태 전반을 살피는 법정평가입니다. 마포구는 공통, 예방, 대응, 대비, 복구 5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마포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과 재난대응 안전항국훈련 등은 타 기관의 모범이 될 만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재난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와 대응 조치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일 마포 인재육성 장학재단 장학기금 기탁식이 진행됐습니다. 마포 인재육성 장학재단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 2014년 출범했는데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254명의 학생들에게 17억 6,07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6월 11일 마포중앙도서관 장학재단 사무국에서 마포 인재육성 장학재단 장학기금 기탁식이 진행됐습니다. 오후 3시 30분 신수동 통장 장학금 기탁식에는 마포구청장 외 9명이 참석해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기탁식에서는 서울시 재난긴급 생활지원비 지급 업무에 참여했던 신수동 통장들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급여의 일부를 모아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또 오후 4시 마포서점 협동조합 장학금 기탁식에는 마포구청장 외 8명이 참석했습니다. 마포서점 협동조합은
2019년 지역도서관과 학교 일부에 납품을 실시해 이뤄낸 영업이익의 일부를 청소년들의 독서문화 활동에 기여하기로 의견을 모아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보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에서는 어디를 가더라도 주차가 가장 큰 고민거리인데요. 마포구에서는 이런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관내 24개소 유료 공영주차장에서 1시간 안에 출차하면 요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서울시 최초로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요금 1시간 면제 시행 대상은 마포구에서 관리하는 24개소 유료 공영주차장입니다. 노상주차장 13개소 706면, 노회주차장 3개소 146면, 공영시설 주차장 8개소 1126면, 총 1978면에 해당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제외됩니다. 마포구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으로 자가용 이용자가 늘어난 상황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들과 주차장 이용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입차 후 1시간 이내 출차 시 요금을 면제하는 사업을 서울시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시작한 요금 면제 사업은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설치된 보건소 상황실 및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변경합니다. 코로나19 대응 기간 동안 보건소 일반 진료 업무는 잠정 중단되고 일부 민원 업무만 운영합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변경된 운영 시간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별진료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합니다. 마포구 보건소의 일반 진료 업무는 잠정 중단됩니다. 다만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일부 민원 업무만 운영합니다. 운영하는 업무는 식품위생 등 인허가, 의료비 지원 등입니다. 선별진료소 및 보건소 운영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마포구 보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포구가 2020년 마포구 구민상의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이 구민상은 지난 1992년부터 시작돼 올해 29회째를 맞았는데요. 그동안 161명에게 시상을 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온 구민들을 격려했습니다. 구민상 수상자는 마포구청 로비에 마련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요. 귀감이 되는 마포구의 자랑스러운 이웃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는 각계각층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사회에 귀감이 되는 구민을 발굴해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제29회 마포구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이번 구민상 추천 분야는 문화상, 체육상, 용감한 구민상, 장한 어버이상, 효행 선행상, 봉사상, 지역발전상 7개 분야로 각 부문 1명씩 총 7명을 선정해 상을 수여합니다. 추천 대상은 6월 15일 공고일 기준 마포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개인 또는 소재하고 있는 단체로 각 분야에서 구민 화합이나 지역 발전에 기여한 자입니다. 추천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24일까지로 추천서와 관련 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마포구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수상자는 후보자 추천 기간이 끝난 뒤 8월 중 공적 사실조사와 9월 중 마포구 구민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집단 발병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퍼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관악구 소재 방문 판매 업체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서울 시내에서 끊임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14일 종료될 예정이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대유행 가능성을 우려하며 14일 종료될 예정이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는 한 집단에서 발생한 감염이 해당 집단에 그치지 않고 제2, 제3의 집단으로 퍼져나가면서 순식간에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먼저 고위험 시설을 기존 8개 업종에 더해 공사 현장 식당, 임시상점, 인력사무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시원 등 사각지대에 대한 선제적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학원 PC방에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신규 집단 발생 건수,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 비율, 방역 막내 관리 비율 등 4대 위험도 지표가 안정권에 들어서면 방역 강화 조치를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마포구가 최근 구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사 안에 설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 한 대를 5개 부스로 이전 설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된 요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어 5개 부스 발급기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무인 민원 발급기 이전 설치로 그간 업무 시간 외에는 청서벨을 누른 후 구청사에 출입해야만 서류 발급이 가능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평일, 야간이나 공휴일 등 청사 출입을 하지 않고 365일 24시간 언제든 서류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부스 내부에는 CCTV 및 냉난방기 시스템을 설치해 구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점자 라벨 등 장애인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기능 및 5개 부스의 공간을 넉넉하게 갖춰 자동문 및 경사로를 완비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노래방과 클럽처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업종 8만여 곳에 출입하려면 QR코드를 의무적으로 찍어야 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시범 운영했던 전자출입 명부가 전국 고위험 시설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건데요. 정부는 QR코드에 담긴 개인 신상 정보를 바탕으로 확진자가 나오면 신속하게 역학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시설은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개 업종입니다. 고위험 시설 방문자는 휴대전화로 개인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업주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해당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한 달 뒤 파기됩니다. 방역당국은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집합 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고위험 시설 외에도 도서관과 영화관,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자출입 명부 도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 16일부터 서울 청년 월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피해 청년 등 청년 5천 명에게 처음으로 지원되는 서울 청년 월세 지원이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주거비로 고민하는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간 지원하는 서울 청년 월세 지원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서울시 청년 자율예산제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으로 올해는 신청을 통해 총 5천 명을 선발해 지원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특수 상황을 고려해 이 중 1,000명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선정하고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주거포털에서 서울 청년월세 지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7월 중 소득재산 의뢰 조서를 거쳐 8월에 지원 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청년월세 세부 지원 기준 및 제출 서류 등은 서울 주거포털에 공지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강기는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몸에 밧줄을 메고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입니다. 하지만 정작 사용 방법을 아는 사람은 얼마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위급한 순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 시 우리의 생명줄인 완강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완강기는 2층부터 4층까지의 다중이용업소와 3층부터 10층까지의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며 화재 등 비상상황 시 사용하는 피난기구입니다. 완강기는 일반 완강기와 간이 완강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완강기는 설치된 지지대를 이용해 연속 사용이 가능한 반면 간이 완강기는 지지대 없이 벽면에 고리 걸대를 설치해 사용할 수 있고 일회성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으로는
먼저 완강기 함에서 완강기를 꺼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그런 다음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를 확인한 후 줄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이후 안전벨트를 가슴에 착용한 후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벽을 짚으며 양팔을 벌리고 벽을 바라보는 자세로 안전하게 내려가면 됩니다. 마포구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전해드리는 마포톡톡 시간입니다. 7월 1일부터 2일에는 2020 발레갈라 더 마스터피스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마포아트센터 운영 및 기획 공연에 대한 변동사항은 마포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포톡톡이었습니다. 마포TV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마포구의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스토리M입니다. 이번 화에서는 마포구가 추진하고 있는 500만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스토리M 영상은 마포구청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